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열차 다이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6 열차 운행 계획 관련한 강의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부터는 진도를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다이아 TV라는 그런 게 익숙하죠. 그래서 그 다이아 생각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혹시 걸그룹 다이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채연이라는 그런 이쁜 애가 있는 다이아 걸그룹. 예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후배 알려줄 때 열차 다이아 설명하면서 드립을 날렸거든요. 어떻게 드립 날렸냐면 그때 당시가 2016년도였는데 그때 걸그룹 다이아가 되게 인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아 드립을 쳤더니 애가 침을 흘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채연부터 은채까지 계속 멤버 이름을 곱씹으면서 침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1년 동안 걔 때문에 학교 생활이 우울해지지 않을 만큼 되게 재밌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다이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144페이지 열차 다이아부터 설명하는데 이 열차 다이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승무 쪽에서는 이 열차 다이아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승무원 분들이 열차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할 정도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다이아를 타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열차 다이아라는 게 뭔데 왜 자꾸 다이아 자꾸 다이아 TV 걸그룹 다이아 이 소리 해가면서 다이아 일하느냐. 저번 주에도 다이아에 대한 내용이 좀 거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아라는 내용을 언급하려고 그럴 때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찍 마쳤잖아요. 필기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144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다이아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에서 가로눈금 있죠? 가로눈금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숫자가 적혀져 있지 않나요? 05땡땡 00, 10, 20, 30. 이게 뭐냐? 바로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눈금은 시각 단위를 표시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세로눈금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세로눈금. 뭐가 나와 있어요? 영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시분, 구간 이렇게 나와 있죠. 역간 운전 시간. 역간 운전 시간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열차 다이아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열차 다이아라는 것은 각 열차의 상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선도니까 열차 운행계가 운전정리 취급상에 가장 편리한 것으로 열차의 운전계통, 열차 종별, 운전구간 정책, 유효시간대, 열차 비열, 견인정수, 편성 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준 운전 시분을 계산하여 확실한 열차 다이아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열차 간의 상호 관계를 표시해주는 그게 바로 열차 다이아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시간 단위 다이아입니다.
1시간 단위 다이아. 시각의 눈금을 1시간 단위로 취한 다이아를 1시간 단위 다이아라고 하죠. 그러면 1시간을 통상 20mm. (20mm) 또는 경우에 따라서 30mm로 1일분의 운행도표가 행축이 있어서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아의 사용 범위는 주로 장기 열차계, 시각 계정 구상 등의 작성, 차량 운영 계획, 열차 운전 정리, 등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다이아에서 각 역의 시간은 엄밀하게 기입하지 않으므로 열차 순서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1시간 단위 다이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0분 단위 다이아입니다. 자, 시간선의 눈금이 10분 단위로 되어 있는 열차 운행 도표로 열차 횟수가 많은 노선에 (1시간) 단위 다이아를 대신하여 같은 목적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분 단위 다이아입니다. 시각의 눈금을 2분으로 한 다이아로서 열차 계획이 기본이 되며 시각 계정 작업이나 임시 열차의 계획 등 정확한 시간을 기입할 필요, 이럴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2분 단위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눈금의 폭은 60mm 또는 30mm이며 1시간 단위 열차 운행 도표에 비하여 매우 큰 운행 도표이며 일상 열차 계획 업무와 운전 정리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2분 단위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삐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이아는 또 시각의 눈금이 2분이므로 짝수분일 때는 2분 단위의 선상에 기입하고 홀수분일 때는 10분 단위의 중간에 상행, 하행 열차로 기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1분 단위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2분 단위 다이아에서 이제 1분 단위 다이아도 해야 되겠죠. 자, 1분 단위 다이아. 1분 단위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1분 단위 다이아. 2분 단위 다이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열차 밀도가 높은 수도권, 및 지하철 운행의 다이아. 로 사용되죠. 그리고 시각은 15초, 30초, 45초. 자, 기화하여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차 다이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다이아의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열차 다이아의 작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기가 많아지네요. 열차 다이아의 작성. 작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작성 시 고려사항. 세로축은 정거장명 및 정거장 간 거리 1km를 1cm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선 눈금. 이거 열차 다이아 이거 설명해서 필기했던 그 내용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상호 간에 지장이 없고 열차 상호 간에 지장이 없고 선로 용량 범위 내이며 수송 수요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음, 열차 운행거리는 가급적 평준하도록 입출구를 고정하고, 자, 시발 열차는 요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열차 있죠. 시작해서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력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열차 지연에는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설비 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상행 열차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표시하고 하행 열차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표시합니다. 열차 번호 부여는 상행은 짝수, 하행은 홀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방과루 148페이지죠. 방과루 4번의 수송 수요와 관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책 읽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판서만 하네, 그죠?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수송 수요와 관련에 있어서는 다이아 작성의 첫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이아 작성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이아 작성의 첫째 요소로는 수송 수요와의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송 수요와의 관련은 다이아 작성의 첫째 요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이아의 탄력성입니다. 방과루 5번. 시간적 여유인 탄력성.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노니 제가 한번 보충을 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의 탄력성, 다이아의 탄력성, 시간적 여유의 탄력성. 이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열차 지연에 대한 탄력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탄력성 같은 경우는 다이아 작성의 둘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아 작성의 첫째 요소는 뭐라고요? 수송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이아 작성의 둘째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다이아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149페이지 보시면 1분 다이아의 시각 표시 방법 해가지고 15초, 30초, 45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미 필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15초, 30초, 45초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에 열차 번호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 시간에는 필기가 많네요. 뭐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형광펜 좀 줄여주시고 책에 없는 내용은 그때 제가 판사한 거대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차 번호입니다. 전일 중 1회 운행 열차는 한 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한 개의 번호 부여. 그리고 열차 번호는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동일한 열차 번호를 부여합니다.
선별 방향이 다른 구간을 이거 적어야 되겠다. 선별 방향이 다른 구간을 두 개 이상 걸쳐 운행하는 경우는 시발력 기준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열차 번호는 자, 상행열차일 경우 볼게요. 상행열차가 내선열차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내선열차를 얘기합니다. 상행열차, 내선열차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행열차. 외선열차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홀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종점, 직통리 운행 열차 및 구간 반복 열차의 운영 번호는 필요에 따라 시간별로 순차를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요 열차 다이아 관련된 내용만 이게 필기를 해도 지금 23분이나 걸렸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152페이지. 자, 152페이지에는 운전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152페이지 운전이론 저거 한번 잘 보세요. 예, 운전이론 보니까 아마 열차적 내용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죠? 예, 한번 볼게요. 운전이론. 자, 152페이지 운전이론의 필요성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자, 운전이론의 필요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쩌절쩌절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운전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열차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기초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운전 이론의 의미고요. 또 기관사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에 대한 이론.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런다? 운전 이론의 필요성이라고도 하고 운전 이론의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남은 시간 한 20분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은 운전 이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먼저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어떤 물리량의 크기를 나타낼 때 유니트죠. 비교의 기준이 되는 크기. 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를 한번 볼게요. 단위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기본 단위. 자, 기본 단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죠. CGS 단위와 MKS 단위. 이거 맞죠? 센티미터, 그램, 초. 이거는 아마 미터, 킬로그램. 이 뭐야, ES? 똑같네. 초. 맞네. 이것을 MKS 단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단위입니다. 두 번째 유도 단위. 유도 단위 한번 볼게요. 유도 단위. 유도 단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걸 얘기합니다.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 또 뭐가 있니? 아, 그렇지. 가속도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런 것도 있네?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도 있어요. 아마 이거 뉴턴일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이제. 자, 나눠서 할게요. 얘랑 얘. 스칼라와 벡터. 자, 스칼라는 뭐예요? 크기만을 가진 물리량을 얘기하죠. 벡터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죠. 그럼 한번 봅시다. 스칼라는 뭘까요? 그렇죠. 스칼라의 예제는 이런 거와 같다고 보면 되죠. 위치, 스칼라는 길이, 질량, 시간. 그렇지. 부피, 온도, 심장. 속력.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속력은 그거요. 스칼라예요. 속력은 스칼라예요. 그럼 속도는 뭘까요? 벡터가 되겠습니다. 벡터 봅시다.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진 벡터는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아까 그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가속도, 힘, 체중, 마찰력. 이런 거 다 배울 겁니다. 좀 이따가. 힘의 모먼트.
모멘트인지 모르겠다. 오케이. 모멘트. 이것이 바로 벡터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속력과 속도. 여러분들 알아서 보시면 되고, 요 속도에 관련한 단위 환산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죠.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가름할게요. 또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농담이고. 자, 그 다음 그럼 154페이지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속도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자, 속도 한번 볼게요. 속도. (154페이지) 속도입니다. 벨로시티겠다. 맞나? 모르겠다. 벨로시티 맞겠지. 속도 볼게요. 속도 환산법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넘어갈게요. 속도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최고 속도입니다. 자, 최고 속도는 단위 시간 중 변위가 가장 큰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 평균 속도. 자, 평균 속도 한번 볼까요? 평균 속도.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순수 운전 시분 분의 뭐야? 운전거리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배운 것 같은데 표정속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죠. 순수 운전 시분, 예를 들어서 60km 분의 운전거리가 운전거리가 A역에서 막 C역까지 가는 그게 운전거리. 그거를 그냥 평균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표정 속도는 제가 설명드렸죠. 도중 정차 시분을 추가한 거라고. 어디서? 여기다가 도중 정차 시분을 추가한 게 표정 속도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뭐라고요? 표정 속도다. 라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 속도 나오고요. 이제 제한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제한 속도죠. 근데 교재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운전 설비 또는 신호 조건에 따라 운전 설비 또는 신호 조건에 따라 운전 속도를 일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조건에 따른 속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제한 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는 하급의 제한 속도가 있고요. 곡선 제한 속도 당연히 있겠죠. 자, 우리 그 곡선 제한 속도인가?
하급의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 그래서 그 하급의 제한 속도 보시면 되고요. 곡선 제한 속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일하러 나가시면은 그 교환을 주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측선 제한 속도 또 있대요. 당연히 분기기 제한 속도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탈선의 위험이 높을 수도 있으니 분기기 제한 속도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호연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철도 신호 파트에 대해서 알려주겠지만, 대충 이렇습니다. 진행 속도는 당연히 풀이고요. 감속이 105km인 구간도 있고, 65km인 구간도 있고요. 제한 속도가 한 45km 구간인 경우가 있고요. 경계 25km, 이렇게 정지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대충 계략적으로 그렇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자세한 거는 이제 챕터 5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는 상대 속도의 일단 뜻을 먼저 필기를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움직이고 있는 두 물체의 한쪽에서 바라본 다른 쪽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구지구태의 공식으로 따지자면 상대방의 속도에다가 관측자의 속도를 빼면 됩니다. 관측자가 뭐예요? 나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A라는 버스가 이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또 B라는 속도도 이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30km/h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60km/h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관측자가 A 버스에서 타고 있어요. A 버스에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B 버스에서 타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납니다. 이게 나면 B 버스의 속도는 상대 속도로 따지면 몇 킬로가 될까요? 30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는 30km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속도가 60km고 관측자의 속도가 30km니까 빼면 또 30km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얘가 반대로 30km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30km를 갔다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게 노란 차선이라 치면 여기로 가지 않고 이렇게 반대로 30km를 갔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해야죠. 왜? 우리 버스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60km를 요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관측자의 속도로 봤을 때는 얘가 60km가 아니고 90km로 느껴질 거 아닙니까? 더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가속도 들어가 봅시다. 가속도. 155페이지. 가속도. 여기다 적자. 155페이지. 가속도. 아시죠? 자, 시간분해. 걸린 시간 마이너스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는 W 이거는 mg 해가지고 킬로그램 돼 있는데 아니면 F는 ma 이 공식으로 알아도 돼요. 이때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9.8 m/s 제곱이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이거를 157페이지까지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7페이지 보시면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 자, 힘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왠지. 봅시다. 157페이지의 힘입니다. 힘. 157페이지에 뭐? 힘. force. 힘. 자, 힘은 뭐를 파괴시킨다? 관성을 파괴시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성을 파괴시킨다. 그리고요, 힘은 벡터량이죠. 아이고, 벡터량이죠. 벡터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힘 나와 있네. F는 ma.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력 단위는 9.8m/s 제곱. 알지? 9.8 kg을 더 포함해야죠. 그래서 9.8 뉴턴이 될 겁니다.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그래 봅시다. 그럼.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자,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158페이지에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자, 제1법칙입니다. 1법칙이 뭐예요? 그렇죠. 관성의 법칙. 이건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고요. 자, 2법칙 봅시다. 2법칙. 2법칙은 그렇죠. 가속도의 법칙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만 알면 돼요. F는 ma. 인데 이걸 A로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양변에 n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n분의 F가 된다. 단위는 m/s 제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관성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다 필기할까? 그러니까 막 필기할게요. 관성질량. 관성질량이랑 물체마다 다른 고유의 값을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체마다 다른 고유의 값을 가진 이것이 바로 관성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의 제3법칙은 뭐예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죠. 내가 때리면 얘는 내를 때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냐면, 와, 이거 필기할 게 너무 많은데. 자, 두 물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력은 자, 반작용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 작용하고 서로 합할 수 없으며
두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공간을 통해 작용할 수 있는 동시작용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한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합니다. 딱 시간 다 됐네. 다음 시간부터 우리 원운동과 원심력에 대해서 15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